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게스트분이 저희 꽃다지 다방에 찾아와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미도리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의 진행자는 저 전박이고요. 저번 녹음에서 제가 저희 첫 게스트 초대해서 녹음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게스트랑 같은 위치로 가고 네. 후아 씨가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자꾸 전박 씨를 잊어버렸거든요. 네,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죠. 후회되셨군요. 네네. 네, 자꾸 왼쪽만 쳐다보시고 오른쪽은 네네. 눈길조차 주지 않으셔가지고 마치 그런 거 알죠? 네네. 마치 이게 아니 이거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음. 키우던 반려견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음.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손님한테만 이게 가는 비유가 적절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네네. 아 그런 마상을 입고 꽃다지 다방 안녕하세요, 전박수입니다. 후아 씨입니다. 미도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게스트 미도리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네. 저는 지금 가구 만드는 남편과 함께 인더로우라는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편은 가구를 만들고 저는 그 외 제작 외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네. 그 꽃다지 다방 맨 처음에 그 오픈 준비하면서 간판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간판에 나무 틀을 협찬해 주신 곳이에요. 네, 기꺼이 네. 아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는 협찬이 아니라 저희한테 마음을 저는 주신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마음을 하고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첫 마음을 주신 분이라 저희가 더 네. 감사하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 받아주셔서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계속 후아 씨랑 저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한번 이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네네. 나무를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유, 너무 약속해서. 아유. 아니 볼 때마다 생각나요. 진짜요? 네네. 아유, 또 사실 이거를 꾸미신 건 두 분이니까. 누구나 줄 순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저희의 처음을 응원받았다는 그 음. 시작이 저희한테는 조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야기해볼 주제는 집인데요. 네. 이 의식주 시리즈 중에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처음에 또 이 미도리님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마치.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도리님을 모셔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좀 이번 녹음을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도리님은 이제 남편과 함께 집을 채우는 가구들을 만들면서 집에서 쓰이는 모든 정서를 조금 연구를 하는 네. 분이라고 저희가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집에 대한 느낌보다 또 거기를 채우는 거를 정말 쓰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네. 좀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오늘 후아 씨는 또 이제 집을 통해서 모두의 공기와 온기를 또 나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항상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는 이 공간도 사실은 호아 씨의 공간에서 매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집과 공간을 가꾸시는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한테 집이라는 주제로 게스트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이사를 해왔는가를 제가 나의 집 연대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좀 약간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18번 이상의 이사를 제가 아이고.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40살인데 음. 아직까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 집으로서 인생을 그거를 3분기로 나눠보자면 1분기는 이제 20살 이전에 부모님 집 살이 네, 저의 소유가 아닌 부모님의 나의 한참 선택과 네, 별개로. 소속돼서 살았던 부모님 집살이가 1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서의 월세 집살이가 2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는 결혼 후에 지금 전세살이, 전세집살이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몇 개 인상 깊었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더 기대되네요. 네, 저 네.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바깥에서 뭔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약간 나를 온전히 그냥 나 자체로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냥 나답게 나의 취향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집이 아닌가. 네. 제가 생각하는 집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 홍어 같아요. 씨는 어떤가요? 저는 제가 여기도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저의 모든 정서적인 집합체가 이곳에 조금 모여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나 형태로 제가 정의 내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맞아. 가진 정서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인 집합체인데 딱히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갖고 다시 돌아오든 또 다시 어딘가로 이 문을 열고 나가든 간에 어쨌든 맞아. 이 문은 네.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들어올 때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또 나가고 싶을 때 이 문을 열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 문은 그대로이니까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는 집의 문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의 이사나 공간을 또 옮기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집을 거쳐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얻었던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의 종로에 그 동숭동, 그 해화역에 있는 동숭동에서 이제 낙산공원 올라가는 길목에 언덕길에 있는 되게 그쪽에 이제 사신 분들 따닥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약간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면은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약간 개미굴처럼 되게 내부가 되게 얽혀있는 그런 곳에 지붕이 세모인 옥탑방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맨 처음에 계단이 나오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세모 지붕 옥탑방이 나오는데 가운데에만 서 있어야지만 유일하게 설 수 있어요. 네, 모퉁이로 갈 때는 앉아야 돼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세모가 아니라 안에도 정말 세모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막 여유롭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때 얻은 집이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저렴해서 대부분 그렇게 월세가 저렴한 집은 뭐 환기라든지 누수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꼭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방범이 그다지 좋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을 기억하는 이유는 되게 여자로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거기가 이제 제가 자는 침실에 바로 옆에 커다란 이렇게 문 같은 창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밤귀가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새벽 2, 3시쯤에 사람이 이렇게 다닐 만한 시간이 아닌데 발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오탁방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정신은 깨있고 눈을 뜬 상태에서 창문 쪽을 계속 보는데 검은 그림자가 거기에 이렇게 쓱 나타나면서 제가 완전히 약간 심장이 얼어붙는다고 했나? 너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누가 깨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누군가가 엄청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걸 걸 제가 목격을 하고 그때 제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러면서 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혼자 타향살이 혼자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여자로서 혼자 살 때 뭔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고, 네, 그랬던 집이어서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이라는 게 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집이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다음 집을 골랐을 때는 정말 약간 그런 보안이나 방범이 좋은 곳으로 그게 거의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호아 씨는? 저는 지금 이 집 같아요. 지금 이 기억이 공간. 나는 집이라고 해요. 많은 집을 저도 거쳐오기도 했고 여러 타향살이를 거쳐오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그냥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집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남는 집은 그냥 지금 이 집 같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그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곳. 저는 좀 부끄럽지만 침대입니다. 침대. 네. 괜찮아요. 저도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거 생각난다. 그 산책을 다녀와서 네네. 뭐지? 뭐 가장 날 집에서 반겨주는 반겨주는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전 박사가 네. 갑자기 침대라고. 같은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비슷한 결을 가진 친구들이군요. 좀 거기서 침대에 들어가야지만 진짜 온전한 휴식, 이제 평화롭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때 나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저 어느 공간이요, 어느 책상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좀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희 집에 가구가 거의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구 만드는 중이 제 가구가 머리 없다. 못 깎는다고 오히려 남의 가구를 만드는 거에 몰두하고 또 그게 업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위한 가구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가지고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 침대가 가장 저에게는 좋은 공간이 되었네요. 좋은데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럽다고 하셔서 저 화장실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화장실이 제가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가장 그쵸, 부끄러울 수도 그쵸. 있지라고 다 다를 생각을 수 있죠, 사람마다. 해서 괜찮아요. 침대 정도야 뭐. 누구나 다 우린 비슷한 결을 가진 친구들이니까요. 호아 씨는요? 저는 저희 꽃밭이고 네. 저희 아침에 주로 이제 꽃밭에 그 앞에 의자를 두고 커피를 대부분 마시는데 그 시간이 조금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첫 번째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날 하루하루에. 저도 누려보고 싶네요, 그 시간을. 부러운 마음. 새벽에 놀러 오세요. 부러운 마음밖에 새벽에 술 한번 놀러보고 뽑고 싶네요. 우리 한번 커피 한잔 합시다. 좋습니다. 저희 집은 어쨌든 오픈된 그 공간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들 보러 오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약간 이제 조금 동물들과의 싸움 때문에 맞아. 잠깐 조금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이제 의식들을 제가 조금 했었어요. 동물들이 그 오지 못하게 하는 조금 어떤 의식이라고 하니까 되게 모지라고 무당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마당에 조금 뿌려놓으니까 그것들도 조금 이제 보기가 안 좋으셨는지 이렇게 이제 마을에 조금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가의 조금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 돼가지고 독립을 할 때 원룸살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세대 그쵸. 주택.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주택 사는 사람을 지금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 갔을 때 그 콜롬비아에 되게 산골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외부와 좀 되게 단절도 잘 되고 특히 제가 몰랐는데 콜롬비아는 또 우체국이 없대요. 아, 정말요? 우체국이 없어서 편지나 뭐 이런 걸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나라의 그 버스 택배처럼 그 이동수단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터미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그 버스가 지나가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받는, 돈을 내고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마을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고 색감도 진짜 다채롭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을 주민을 만나서 너네 마을 진짜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한테 그걸 진짜 많이 지적을 한대요. 야 너네 이제 페인트 칠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렇게. 네. 야, 너 지금 페인트 칠한 거 좀 별로다, 색깔. 노란색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조금 이게 스트레스인데 또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생각나네요. 이해가 맞아요. 가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불편한 점이 또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거주 공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수업을 하는 그 경계에 있는 공간이라서 어쨌든 계속해서 오픈을 네. 해야 되긴 하는데 주말 같은 때는 너무 저희 집 앞에 오. 차를 그냥 세워놓으시고 아이고. 제가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의 사진을 계속 셀카를 찍으시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또 많이 생겼어요. 듣고 보니 경계에서 조금, 정말 네. 주택과 아파트의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미도리님은 어떤가요? 제가- 자신의 그 생긴 습관. 그런 거는 일단 저는 이렇게 후아 씨가 일어나서 그 커튼을 여는 것처럼 저는 일단은 무조건 이불 정리를 일어나면은 이불 정리를 반듯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인데 뭐 이불을 잘 정리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꼭 그걸 정리하고 나오려고 뭐 하버드 리더십 수업 이런 책에 약간 나왔을 그런 것 것처럼 같은. 자기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 K 한국인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선가 보고 들었나?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불 정리를 꼭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거는 한국의 뭔가 미신적인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입구를 이렇게- 현관 네, 정리 잘한다. 현관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은 복이 안 들어온다고. 우리 엄마 맨날 말해요. 네, 그런 그 K 정서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구에는 뭔가 놓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신발도 항상 거의 맞아요. 신발장에 넣어놔요. 네, 아예 보이지 않게. 우리 엄마세요? 저희 엄마는 걸레로 닦아요 거기를. 신발장. 한 번씩 딱 네, 저도 입구를 한 번씩 이렇게 그 물걸레질 해요. 신발 그 닿는 그 부분을 다 닦아요 물걸레질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입구를 좀 깨끗하게 하려는 정서나 그런 습관이 있고 그리고 항상 내가 이 집을 나와서 다시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선생님도 맞죠.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하지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길이 없을 무슨 수도 일이 있다.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이럴 때 집을 항상 엄청 청소를 해놓고 가요. 네, 떠나기 전에 뭔가를 나오기 전에 나 갔다 올게 약간 이런 집한테 의식을 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더라도 되게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게끔 약간 특히 좀 여행할 때 집을 더 많이 치우고 가는 그런 저의 습관 같은 게 좀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한 달에 한 번씩을 집을 조금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미도리 씨처럼 내가 이 문 밖을 나서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족들이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걸 맞아. 때문에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괴롭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조금 습관적으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집을 정리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 지금 전박씨 굉장히 저 지금 되게 사람들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나이 해본 들면 적이 그렇게 돼. 없거든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남편이 한번 좀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뭔가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뭔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삶이 좀 약간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좀 잊고 사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지? 했을 때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후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왔을 때 누군가 와도 그거를 정말 수월하게 해서 정말 좀 약간 그런 계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미니멀리스트가 된 건 아니지만 좀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남겨진 자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이 장면이 생각나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귀신이 그 여자 주인공 김교훈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본인은 이미 이제 죽어서 영혼밖에 없는데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 가서 맞아. 냉장고에 저도 먹을 기억나요. 것을 조금 채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기억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곧 자기 짐을 챙기러 오실 텐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 봐. 맞아.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 저희 얘기 들으면서 저는 울지 약간 마. 약간 비슷한데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는 정리된 삶을 사는 거를 지향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네. 있겠네요. 약간 언제든 내가 다른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짐을 최소화해서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약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 정도의 짐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근데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래. 나이 들면 그래. 우리는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 그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안 쓰는 것들 정리할 때마다 마당에서 약간 바자회 프리마켓 할까요? 너무 바자회 좋아요. 같은 너무 거 좋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꽃다지 다방 바자회. 네, 좋아요. 인더룸과 함께 하는 침대 듣고 있었어요.